은퇴는 소득이 멈추는 사건이 아니다. 은퇴하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절반만 맞아. 연금은 나온다. 하지만 충분히 나오지는 않는다. 은퇴는 직장을 떠나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매달 들어오던 급여라는 구조가 사라지는 사건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구조의 붕괴가 생활의 속도, 소비의 선택, 심리적 안정감까지 함께 흔든다는 점이다. 월급이 사라지면 삶의 기준점도 함께 사라진다.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여전히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제 은퇴 이후의 삶은 훨씬 길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은 퇴 이후 20년에서 길게는 30년 가까운 시간이 남는다. 이 기간을 연금 하나로 버티는 구조는 애초에 설계 자체가 무리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돈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오래 들어오는가에 있다.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이 아니다. 생활비를 감당하고 의료비와 돌발 비용을 견디며 무엇보다 선택권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글은 연금 외에 왜 임대 수익, 배당, 근로소득 같은 복수의 현금 흐름이 필요한지 실제 은퇴 구조를 중심으로 차분히 설명하려 한다. 연금 중심 노후 설계의 한계. 한국의 노후 준비는 오랫동안 연금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여기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더한 3층 연금 구조가 대표적이다. 제도적으로는 탄탄해 보이지만 현실에서 이 연금들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은 생각보다 얇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은퇴 이후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이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고 개인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여력에 따라 편차가 크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은퇴자는 연금은 있지만 생활은 빠듯한 상태에 놓인다. 연금은 바닥을 만들어주지만 천장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물가와 수명의 변수다. 연금은 대부분 고정된 구조를 가진다. 반면 생활비와 의료비는 해마다 변한다. 은퇴 초반에는 괜찮아 보이던 연금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실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질병, 가족 지원, 주거 문제 같은 변수가 겹치면 연금만으로 버티는 구조는 쉽게 균열이 난다. 그래서 최근 은퇴 설계의 흐름은 연금 이후를 이야기한다. 연금을 기반으로 하되 그 위에 다른 현금 흐름을 얻는 방식이다. 이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구조를 분산하는 전략에 가깝다. 하나의 소득원이 흔들려도 전체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설계다. 복수의 현금 흐름이 만드는 안정성. 재무 설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은 소득원의 다변화다. 이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라는 이야기와 닮아 있다. 은퇴 후 소득도 마찬가지다. 연금 하나에 모든 생활을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하다. 대신 서로 성격이 다른 소득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예가 임대 수익이다. 부동산 임대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이다. 물론 공실 유지비, 세금 같은 현실적인 변수도 존재한다. 하지만 연금과 달리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자산을 보유한 채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배당소득은 또 다른 축이다. 주식이나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은 자본의 크기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배당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라는 점에서 은퇴 이후 심리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한다. 여기에 근로소득이 더해지면 구조는 훨씬 탄탄해진다. 은퇴 이후의 근로는 풀타임 직장이 아닐 수 있다. 자문 강의, 파트타임, 프로젝트성 업무처럼 시간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일이다. 근로소득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소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한다. 이 세 가지 소득은 서로 다른 리스크를 가진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의 미가 있다. 임대 수익이 흔들리면 배당과 근로가 버팀목이 되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연금이 기본을 지탱한다.